안녕하세요. HD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여러분. 저는 HD 현대오일뱅크 물류운영팀 김소은 책임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강호석 변호사님을 모시고 생활 속 다양한 법률 고민 중 교통과 관련된 궁금증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HD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현대오일장 구독자 여러분. 저는 14년차 강호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직 승소한 사건을 바탕으로 사건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알려드리는 것을 컨셉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 임직원 여러분들께 법률 백서라는 그런 좋은 코너에서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려고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개인차로 환자를 급하게 이송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게 됐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증빙을 통해서 신호 위반에 대한 그런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경감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당연히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승용차 또는 택시도 긴급 자동차에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구급차나 경찰차 이런 것만 긴급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내가 운전하는 자가용도 그런 긴급 상황에서는 긴급 자동차에 해당될 수 있다. 그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승용차를 막 과속을 해가지고 과태료가 이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과태료 처분을 딱 받게 되면 그때 이제 이의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의 신청이라는 거는 사실 처분에 대해서 내가 그걸 다투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그게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 블랙박스 영상에 목소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신호 위반하는 영상도 나올 거고, 그런 것들도 증빙 자료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내가 소명을 잘 못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행정심판이라는 걸 또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행정심판위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 심리 많이 합니다. 주행을 하다가 비접촉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네. 예를 들어 이제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신 보행자 때문에 급정차를 했고, 그 보행자를 치인 건 아니지만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떻게 무마가 돼서 이제 서로 각자 헤어졌는데, 그 얼마 뒤에 이제 뺑소니로 신고를 받고 출석 통보를 받았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 그게 진짜 뺑소니인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빠져나가는 아이씨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될지 그냥 직진을 가야 될지 막 헷갈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가 나가려고 했다가 다시 그냥 주행 차선으로 들어왔는데 그 뒤에 오던 차가 부딪히진 않았어요. 근데 그 차 때문에 그 뒤에 오던 차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이제 뒷차가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삼중 추돌 사고가 만약에 났으면 이 부딪히지 않은 최초의 사고를 야기했던 어설프게 운전하셨던 그분은 내가 사람을 치거나 차량이랑 부딪힌 적도 없으니까 그냥 운전해서 가버리는 사례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으니까 나는 뺑소니가 아니야 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법원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게 뺑소니다. 유죄 판결이 인정된 판례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내가 부딪히진 않았잖아요. 근데 막 이상하게 운전을 해가지고 피하다가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접 부딪히진 않았어도 그 사람이 다친 데가 없는지 내려서 명함도 주고 연락처도 주고 구호 조치를 해야 된다. 그게 교통사고와 관련돼서 우리 형법이랑 특가법에서 인정하는 구호 의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부딪히지 않아도 이건 다 처벌되는 범죄다. 그냥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그런 피해를 야기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고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명함을 주고 연락처를 주고 다친 데 없으십니까? 라고 다 그런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괜찮다는 말만 믿고 그냥 그 자리를 빠져나간다? 문제될 수 있어요. 고속도로를 운전을 하다 보면 특정 시간에 이제 버스 전용 차로가 생기게 돼요. 그럴 경우에 보통 1차선은 추월 차선이라고 해서 이제 빨리 가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버스 전용 차로가 되면은 그 2차선이 이제 추월 차선이 되게 되는 건가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6조에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가 설치된 도로, 가로 열고 전용 차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 차로를 제외한다. 그게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전용 차로를 제외하니까 그 옆에 2차선이 이제 추월 차선이 된다. 그렇게 시행규칙을 정확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출근길에 도로로 합류하려는 버스와 접촉 사고가 났는데, 이럴 경우 이제 그 도로를 주행하던 과속 중인 승용차와 깜빡이를 켜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든 버스 중에 어느 쪽이 과실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런 케이스들이 사실 정말 많죠. 내가 출근을 하고 있는데 막 옆차가 내 버스 앞으로 막 깜빡이도 안 끼고 들어와가지고 막 사고가 나가지고 실제로 직장에 늦는 분들도 계시고 다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여기서 법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상식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거를 예견할 수 있거나 피할 수 있거나
그게 불가항력이었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따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깜빡이도 안 넣고 갑자기 들어온다라는 거는 버스 운전기사가 예견하기가 어렵잖아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깜빡이를 안 넣고 끼어든 사람의 100% 과실이다. 제가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요. 예전의 교통사고는 100대 0. 누가 한 명이 일방적인 과실이고 한 명은 일방적인 피해자다 이런 게 사실 잘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예전에 보험사가 5대 5, 3대 7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판례는 많이 바뀌어가지고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가해를 했다면 그 가해자가 100%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실제로 법원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다들 당황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텐데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해야 되는 행동수칙이라 그런 게 특별히 있을까요? 일단 112에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있잖아요.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셔야 돼요. 근데 둘 중에 뭘 먼저 해야 되냐면 경찰에 신고를 반드시 먼저 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2차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제일 먼저 하셔라. 증거가 그 상황에 정확하게 수집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일이 없어요. 특히나 누군가가 다쳤다라든지 그런 인신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증거 확보가 중요하니까 뒤에 계신 차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사실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긴 맞고요. 그걸 넘어서는 증거를 없애는 행위, 내가 내 사건의 증거를 내가 없애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 회사도 그렇고 출근길에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난 경우에도 교통사고와 동일한 것으로 인지를 하면 되고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아, 맞아요. 예전에는 전동 킥보드가 사실 법에 없었어요. 시행규칙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동기 장치 자전거, 뭐 오토바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만 있었는데 하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전동 킥보드를 아예 시행규칙에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걸로 제정을 했거든요. 전동 킥보드도 술 먹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이고 그걸 통해서 사람을 치고 도망가면 흔히 말하는 뺑소니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 먹고 전동 킥보드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통법에 대한 많은 걸 알려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HD 현대오일뱅크 임직원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HD 현대 오일뱅크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님도 벌써 한 5만 가까이 되시더라고요. 이 많은 분들이 보시는 채널에 출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사실 저는 올해 14년 차 변호사입니다. 14년 동안 제가 이겼던 수많은 사건들을 제 개인 유튜브 투자 실패 보고서에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임직원 여러분이나 아니면 구독자님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 채널로 한번 놀러와 주시면 제가 또 상세히 설명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D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여러분, 오늘은 강호석 변호사를 모시고 생활 속 법률 고민 중 교통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을 여쭤봤는데요.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도움이 됐다니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오일장 여러분 많이 발전하시기를 더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물류운영팀의 김소은 책임 매니저입니다. 저는 강호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